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맨유가 이번에도 결정적 부재를 보이며 리그 최하위 팀 벌리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맨유보다 15분 먼저 경기를 펼친 웨스트햄이 승리를 따내면서 리그 4위로 올라섰고, 맨유는 벌리를 잡지 못하면서 리그 5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FA컵에서 PK를 실축한 호날두가 벤치로 빠졌고, 카바니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최전방 호날두와 최후방 핸더슨을 제외하고 미들즈부드전과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온 랑닉인데요. 전반전, 후반전 극과 극을 보여준 맨유입니다. 전반전에는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산초, 루크쇼를 중심으로 한 왼쪽 공격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산초가 왼쪽 측면을 넓게 벌려 볼을 받아주고, 산초가 볼을 소유해주면 루크쇼가 빠르게 전진해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산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루크쇼가 왼쪽을 넓게 돌아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한 두 선수입니다. 또한 포그바, 부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왼쪽 측면 공격에 가담해 산초를 도왔는데요. 이날 산초는 동료를 활용하는 장점, 드리블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공격적으로 훌륭한 루크쇼와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산초는 개인적으로 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면 할수록 좋은 활약을 보이며 팀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맨유의 문제는 후반전에 드러났습니다. 산초를 중심으로 한 위협적인 공격을 보인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은 부진했는데요. 레시포드의 개인폭을 비판하기 전에 랑닉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초와 레시포드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른 역할을 부여한 것까진 좋았는데요. 왼쪽 측면 공격은 산초를 중심으로 산초의 장점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레시포드는 뒷공간 침투를 자주 시도하면서 침투에 장점이 있는 레시포드의 장점을 살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레시포드의 개인 폼은 최악에 가까웠고, 레시포드가 오른쪽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포그바나 부페를 활용해 오른쪽 공격의 중심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페, 포그바 누구도 오른쪽 공격의 중심이 되지 않았고, 달로 역시 개인 폼은 좋았으나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레시포드와의 호흡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맨유의 공격은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 후반전에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랑닉의 전술 문제도 있었지만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레시포드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레시포드는 이날 각이 좁은 상황에서 슈팅을 자주 시도하거나 피터스와의 1대1 경합에서 지속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왼쪽에서 공격이 전환됐을 때 생기는 공간을 레시포드는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답답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레시포드의 이날 스탯을 보면 드리블 시도 5회 중 성공 1회, 경합 시도 10회 중 성공 2회, 공중볼 경합 시도 2회 중 성공 0회로 드리블, 경합에서 피터스에게 완벽히 패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시포드가 앞쪽에서 부진하니까 달로가 전진해서 레시포드와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달로의 공격력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교체 타이밍도 너무 늦었는데요. 레시포드가 경기 내내 부진했음에도 랑닉은 레시포드를 85분에 뺐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인데요. 카바니도 부진했지만 카바니는 68분에 아웃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카바니보다도 부진한 레시포드는 풀타임 가깝게 경기를 소화했고, 85분에 투입된 엘랑가가 경기 결과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시간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 시간이 늦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교체 카드는 후반 60분 경에는 나왔어야 했습니다.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 초반부터 중반까지 벌리에게 경기를 주도당했고, 후반 47분 1회 시간에 동점골까지 내줬던 맨유인데요. 그럼에도 랑닉은 교체 카드의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고, 교체 투입된 호날두, 링가드, 엘랑가는 경기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맨유입니다. 공격에서 레시포드가 문제였다면 수비에선 맥가이어가 문제였는데요. 전반전에는 수비 불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전은 맨유가 경기를 주도했고, 벌리가 공격을 시도한 건 전반 막판을 시작으로 후반 중반까지입니다. 맥가이어의 불안한 수비 후반 실점의 빌미가 되었는데요. 실점 장면을 보면 맥가이어는 베올루스트에게 한 번에 벗겨진 이후 로드리게스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악의 수비를 보였습니다. 맥가이어의 성급한 수비가 바란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맥가이어가 자리를 이탈해 베올루스트를 막으려 전진하면서 뒷공간이 발생했는데요. 바란은 맥가이어의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로드리게스를 막는 수비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맥가이어가 로드리게스를 따라갔지만 맥가이어의 스피드는 로드리게스보다 느렸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맥가이어는 실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리 공격수들에게 고전했고, 후반 62분에는 로드리게스를 대놓고 넘어뜨리면서 옐로카드도 받았습니다.
지난 FA컵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번 번리전도 마찬가지로 공격수들이 부진했는데요. 산초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득점을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짙은 선수고 부패도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슈팅에서는 부정확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카바니와 레시포드는 더 말할 것이 없는데요. 레시포드는 유효 슈팅을 2차례 기록했지만 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했고 카바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후반 32분 루쿠쇼의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카바니에게 완벽한 득점 찬스가 찾아왔는데 카바니의 헤더는 닉포프의 선방이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닉포프의 세이브가 워낙 대단했지만 공격수라면 넣어줬어야 했는데요. 카바니와 교체 투입된 호날두도 슈팅을 3차례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은 단 1개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에 이어 맨유도 결국 리그 꼴등인 번리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서 웨스트햄에게 4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또한 리그 6위, 7위인 아스날과 토트넘은 맨유보다 2경기, 3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승점 3점 차이로 맨유의 순위는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공격진의 부진과 랑닉의 아쉬운 전술들이 경기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맨유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